오늘은 댓글에 KSS 해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원래 내일 반영할 예정이었는데 뭐 별다른 게 할 게 없어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행보를 하다가 살짝 반응이 있었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중동 전쟁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은데 좀 반응이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반응이 있었고, 월간으로 치면 사실은 그냥 행보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미 상승해서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한 1년 반 하락했다가 지금 행보하고 있고, 뭐 최저가는 5,3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기업이 어떤지 KSS 해운이라 뭐 따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한번 보고 결론은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일단 시총 1900원 55% 정도 되고 관계 11일 정도가 30%를 가지고 있고, 선박 관련 이제 운송 하는 거죠. 퍼 4.21, PBR 0.95, 0.46, BPS 17,000원 정도로 치면 절반가에서 거래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퍼 4.7배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다.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 윗꼬리가 크죠. 깔렸다는 거죠. 올랐다가 쭉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초반 장세는 좋았는데 계속 초반에는 올라왔다가 장 마감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근데 자산에 대비해서 부채가 가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봤더니 300%가 넘네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말 편하게 돈을 투자하고 잠들긴 힘들죠. 부채가 300%가 넘고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생각하더라도 이익률도 괜찮지만 왜 이렇게 높을까? 뭐 해운의 업종에 어떤 이유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일단 차입금이 크고 BPS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배당도 나쁘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자체가. 문제는 매출 영업은 좋은데 이게 차입금으로 감도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거죠. 미미하다. 부채 비율이 300%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70%, 60%도 굉장히 요즘 트렌드상 어렵고,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자 보상 배율을 한번 보겠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봤는데 성과가 떨어집니다. 1.75밖에 안 돼요. 평균 6배에서 8배 정도를 봅니다. 보통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이자 보상 배율이 6배에서 8배 정도인데 3배 정도 가다가 1.75까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그만큼 성과를 못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매출 유형을 보면 가스선에 대해서 거의 90% 정도, 그 다음에 케미칼선 10% 정도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가스선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작년 정도 수준은 됩니다. 작년 정도 수준 되고, 가격 변동 추이는 우리는 가스선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올랐네요. 이익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선은 뭐 반기로 치면은 작년 정도 수준이 될 거고, 뭐 전쟁과 상관없습니다.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상태만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채권 계속 올라가고 재고가 올라가는데, 매수채권이 2년 전보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올해 반기, 작년, 재작년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못 받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현금에 지금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재고도 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매출채권이 2배 정도 1년 반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정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현금 자산이 늘었다, 이건 차입금일 것 같고요. 금융자산은 좀 늘었는데, 지금 이 회사는 금융자산이 늘 게 아니라 지금 돈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매출채권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계정 중에 그 부채로 따지면 부채가 굉장히 많죠. 유동자산 뭘 다 털어도 부채가 많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영업이익을 따져봤더니 그래도 전년도 수준 조금 안 되게 나오는 주당 수익이겠습니다. 한 1,400원, 1,500원 정도 되겠네요. 1,600원 정도 되겠네요. 주당 수익은 작년보다 좀 떨어지겠다. 차입금에 대해서 올해 많이 올랐고, 영업 현금은 그나마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게 좀 있고, 근데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활동이 더 많고, 차입금을 어느 정도 좀 갚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배당 나쁘지 않았고 3% 정도에 나쁘진 않았는데,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 이런 생각이고, 그 차익금을 가지고 활용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도 전년도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매출채권 많이 늘었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뭐 22년, 21년까지는 좋았다가 그 뒤로 돈을 좀 못 받는 돈이 많고 재고도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현금 자산은 차입금을 통해서 현금이 좀 유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뭐 금융자산이 있는 걸로 친 걸로 해도 사실 전체 금액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현금 자산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경영자라고 하면 차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뭐 신용 등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신용 등급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차입금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경영자라고 치면 차입금보다는 자산사채 혹은 유상증자 통해서 차입금을 빨리 털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저라면 그렇게 경영을 할 겁니다. 이거 빨리 털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조금 뭐 샀다 뭐 이런 얘기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러면 일단은 물량에 부담이 있더라도 일단 차입금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300%면 이러다 매수채권이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면 적자 보는 거야. 영업상은 돈을 버는 건데 실제로 그나마 영업활동으로 돈이 들어온 것들은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지되고 매수채권이 계속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문제가 터질 겁니다. 재고 자산도 늘고 있고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빨리 돈이 영업원금 몰림이 더 많이 돈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돈 들어온 것보다 지금 나간 돈이 2배가 많단 말이죠. 운영하는데 돈이 2배나 많단 말입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매출 영업보다 위험한 것들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댓글에서 문의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엇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일단은 저 같으면 투자는 아직은 굉장히 보릅니다. 매출 영업 증가에 대비해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편하게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